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전해드릴 소식은 먼저 소비자 신뢰지수가 예상치보다 낮게 발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 생겼고 드디어 G7 정상회의가 막을 내렸습니다.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 도입과 금 수입 금지에 합의했다는 내용과 스웨덴과 핀란드, 나토 가입을 반대했던 터키가 반대 의사를 철회하며 합의했다는 소식, 그리고 어제 나이키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매출과 주당 순이익은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무려 7%나 하락했습니다. 이 역시 경기 침체 우려와 연결됩니다. 그리고 워렌 버핏은 옥시덴탈을 또 추가 매수했다고 합니다. 몇 번째 추가 매수인지, 대체 어떤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건지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금일 미국 증시는 기존에 있던 악재,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하락했습니다. 이 우려가 커진 이유는 먼저 소비자 신뢰 지수가 부진하게 나왔고, 추가로 소비자들의 예상을 바탕으로 집계되는 향후 12개월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난달엔 7.5%로 나왔었는데 이번 달은 이게 8%로 굉장히 높게 나왔고, 이게 얼마나 높은 수치냐면 1987년 조사를 시작하고 나서 역대 최고치입니다. 이런 상황에 화면의 차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냥 힘없이 흘러내렸다, 녹아내렸다 라는 표현이 딱 맞는 듯 합니다. 다우가 1.56% 하락했고 나스닥은 무려 3% 하락, S&P 500도 무려 2% 하락 마감했습니다. 금일 맵을 좀 살펴보면 에너지 섹터를 제외한 모든 섹터가 피바다입니다. 에너지 섹터는 최근 하락하며 기대감을 주었지만 결국 최근의 상승 추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고, 추가로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옥시덴탈을 또 추가 매수하며 에너지 섹터는 더욱 강세를 보였습니다. 거기에 또 다른 특징주가 실적 발표를 한 나이키입니다. 딱 매출과 주당 순이익만 보면 생각보다 무난하게 나왔는데 싶은데 주가가 무려 7% 폭락했습니다. 일단 가장 우려스러웠던 부분이 또 결국 경기 침체 우려로 연결되었습니다. 시장은 오른쪽 차트, 북미 지역의 매출이 5%나 감소했다는 것, 이 부분에 주목한 듯 보입니다. 결국 소비가 둔화하는 거 아닌가? 경기 침체 진짜 오겠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왼쪽 차트를 보면 예상치보다 훨씬 높은 재고 발표치, 결국 재고가 굉장히 증가했다는 겁니다. 요즘 소매, 유통기업들의 재고 뉴스가 굉장히 자주 들려옵니다. 이게 시장에서 인플레이션 둔화 호재로 생각할지 경기 침체 악재로 생각할지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3.177입니다. 금일 공포지수는 26입니다. 극심한 공포 구간으로 내려가기 직전입니다. 오늘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소비자 신뢰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게 경기 침체 우려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엔 이런 발표가 나왔을 때 연준의 긴축을 늦출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상승했었습니다. 오늘은 왜 그런데 주르륵 흘렀냐면 향후 12개월 기대 인플레이션이 전월보다 훨씬 많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소비자들의 예상을 바탕으로 집계되었지만 결국 연준 풋을 기대했던 시장인데 연준은 계속 강하게 긴축할 수 있겠다,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즉 지난주의 기대감을 그대로 무너뜨렸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점점 경기 침체가 다가오고 있다 라는 불안한 자료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로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 관할 지역의 6월 제조업 지수는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제조업 경기도 위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결국 전쟁이 끝나야 하는데, 그리고 그걸 가장 기다리고 있는데 G7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 도입과 금수입 금지에 합의하며 러시아에 대해 추가적인 제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즉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할 때 일정 가격 이상으로 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히려 전쟁으로 유가가 오르면서 러시아가 현재 이득을 많이 보고 있는데 이걸 막겠다는 조치입니다. 그리고 금수입 금지 조치는 러시아의 전쟁 자금줄을 차단하려는 조치입니다. 러시아는 에너지 다음으로 금이 두 번째 수출 자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실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때문에 러시아한테 서방이 꼬리를 내리게 되면, 혹은 우크라이나가 항복하는 게 지금 당장 증시에는 좋을 수 있지만 앞으로 평생 투자해야 하는 우리에게는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가 가장 좋은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앞으로 더 멀리 바라봤을 땐 여기서 서방 국가가 꼬리를 내리게 되면, 여기서 우크라이나가 항복하게 되면 중국의 대만 침공으로 이어지진 않을까, 러시아는 앞으로 또 침공하진 않을까 로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항복하면 오늘이라도 전쟁을 끝낼 수 있다, 항복해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서방의 제재가 먹히고 있기 때문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전쟁 협상 역시
끈질기게 버텨야 더 좋은 조건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싸우고 먼저 꼬리 내리는 나라가 없는 겁니다. 전쟁이 터지자마자 스웨덴과 핀란드는 나토 가입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터키는 계속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는데 어제 터키가 반대 의사를 철회해버렸습니다. 결국 중립국이었던 스웨덴과 핀란드는 나토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러시아의 앞으로 대응이 예상이 안 되는데 마치 보복이라도 하듯 1000명이 넘는 사람이 있는 우크라이나 쇼핑센터에 러시아가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사망자만 18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러니 당연히 러시아와 코앞에 있는 핀란드는 언제든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당연히 나토 가입을 신청하게 되고 스웨덴 역시 푸틴의 이런 행위를 지켜볼 수 없기 때문에 나토 가입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푸틴이 한 달 전에 이와 관련해 언급을 했었습니다. 핀란드, 스웨덴의 군시설 확장 시 러시아는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했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최근 나토의 크림반도 침범 시 3차 세계대전이라며 경고했습니다. 왜 러시아가 크림반도에 집착하는지는 지도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해양 세력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확보해야 하는 지역이며 추가로 나토의 위협을 막을 수 있는 완충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크림반도 침범하면 세계 3차 대전을 경고했는데 이미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는 진짜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했기에 어제 우크라이나 쇼핑센터를 공격한 게 아닌가 하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진짜 한다면 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겠죠. 그리고 러시아군의 현재 점령지를 보면 누가 봐도 러시아 영토와 크림반도를 연결시키겠다는 그 의지가 굉장히 강해 보입니다. 결국 동부 지역은 물론 마리우폴과 멜리토폴 지역까지 빼앗을 계획으로 보입니다. 결국 지금 상황은 메비우스의 띠입니다. 전쟁을 통해 인플레이션은 치솟고 있고 이게 긴축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이게 경기 침체 가능성을 높이고 그리고 이런 일들로 자산 가치나 하락하고 결국 러시아에게 제재할 수밖에 없고 러시아는 또 미사일을 발사하고 계속 올해 내내 이런 상황입니다.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길 바라며 푸틴이 무너지길 바라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워렌 버핏에 대한 소식입니다. 옥시덴탈을 또 추가 매수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에너지주는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면서 6월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회라고 생각했는지 워렌 버핏은 6월 23일에 4,400만 달러 추가 매입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경기 침체 우려를 이해하지만 수요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경기 침체가 발생하지 않는 한 원자재 가격 상승이 계속해서 옥시덴탈의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즉 심각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면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생각인 듯 합니다. 전 정말 이런 걸 보면서 난 개별 주식 투자는 절대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개별 종목 및 섹터 투자는 통찰력이 중요한 듯 보입니다. 다음으로 오랜만에 댓글 Q&A 시간입니다. 김종태님의 댓글입니다. 만약 장기간 디벨로몽님이 희망하는 4차 옹줍 구간에 도달하지 않는다면 언제부터 4차 옹줍에 들어가실 예정이신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아마 강아지 도찌님 댓글과 비슷하게 최근 찾아오지 않는 매수 타이밍에 너무 줍줍하고 싶은데 좀 답답하셔서 댓글을 주셨나 싶습니다. 나스닥 2배 레버리지 QLD 차트입니다. 화면의 차트를 보면 계속 하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가가 하락한다는 것은 이평선 역시 따라서 내려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검정색 61선과 보라색 121선 역시 88달러에 위치해 있었는데 어느새 50달러, 60달러까지 따라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1차 매수 타이밍인 21선은 거의 주가와 붙어 다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잠시 관망하고 있지만 결국 하락장, 폭락장에선 계속 매수 타이밍을 만날 겁니다. 베어마켓 랠리를 보인다면 21선, 61선, 121선과 만날 것이고 그대로 폭포처럼 또 쏟아져 내리면 4차 매수 타이밍에 만나게 됩니다. 결국 기다리면 뭐든 계속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다리면 결국 기회는 옵니다. 투자에서 절대 조급함을 가지면 안 됩니다. 최저점에는 못 산다는 것을 인지하고 받아들이고 투자 원칙을 지키면서 최대한 길게 꾸준히 버티는 겁니다. 투자 원칙이 있어야 장기 투자를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간 싸움입니다. 마치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 서방의 인플레이션 대 제재 싸움처럼 투자는 버티는 놈이 유리합니다. 최대한 오래 버티는 놈이 결국 먼저 포기한 놈의 돈을 흡수하는 겁니다. 꼭 우리 웅줍 가족분들이 최대한 오래 버티셔서
경제적 자유와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딱 5년만 버텨봅시다. 이제 반년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즐 구간에 돌입했을 때 함께 만나서 하락장을 버틴 에피소드를 풀며 오즐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